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오광균입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오광균 교수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네, 여야 국회의원 70여 명이 참여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오늘 오전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 초기에 개헌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런 취지인데 한편에서는 새 대통령의 발목 잡기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쇄신파로 개헌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김용태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오늘 이제 첫 회의도 있었는데 예. 어떻게 시작된 모임입니까? 정치권이 국민에게 불신받는 핵심 이유는 네. 여야 간의 무한 투쟁 때문입니다. 네. 여야 정치권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무한 투쟁을 벌이지요. 네. 문제는 대선 이후에도 여권은 대통령을 보위한다는 명분으로 당론 준수를 강요당합니다. 네. 야권은 권력 견제라는 미명 아래 네. 대통령 리더십 약화에 골몰하지요. 네. 여기 어디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의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권을 둘러싼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의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네. 정치 불신과 정치 무능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개헌 모임에 참여한 의원들의 결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권이라고 하는 이 권력 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예. 오늘 첫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까? 이 시간을 오래 끌 수 없고요. 네. 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거와 별개로 국회에서는 이른 시간 내에 개헌 논의를 맞추어서 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개헌을 성사시켜야 한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헌 필요성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이 네. 권력의 특성상 아시는 대로 일단 권력을 잡으면 권력을 나누는 일에 관심이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예. 권력을 좀 놓는 일에는 관심을 덜하기 마련인데 예. 지금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 시기에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 조금 전에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구체적으로 왜 시급한지 설명해 주시죠. 그것은 지난 18대 국회의 교훈 때문입니다. 사실 17대 국회 말미에 네. 고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여야는 18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개헌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합의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정 운영의 안정이라는 명분에 밀려서 개헌 논의 자체가 봉쇄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8대 국회 하반기에 들어서야 논의가 재개되었는데 네. 문제는 대선 국면이 또 시작되자마자 개헌 추진 동력이 완전 소멸했던 거죠. 따라서 우리 19대 국회에서는 새로운 정부 출범과 별개로 네.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래 올해나 내년 중으로 개헌이 성사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헌하자는 건지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미국과 같은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큰 선거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3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총선하고 지방선거는 교차로 치러져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대선은 이 총선 지방선거와 주기와 맞지 않아서 정권 심판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 못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안정적인 국정운영 토대가 마련되느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네. 선거 주기에 맞추어서 선거를 토대로 중간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네. 한편으로는 집권 1기 업적에 따라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네. 대통령 임기 말에 내임덕을 최소화하는 상임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4년 중임제 개헌은 이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이나 이 독일식 내각 책임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감정상 그리고 역사적 전통으로 볼 때 일본식 순수 내각제는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금의 개헌 논의는 대선에서 이기면 모든 것을 독식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자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내치와 외치를 분리하는 방식, 즉 대통령이 국가 수반의 역할과 외치를 담당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수상이 내치를 담당하는 네. 분권형 대통령제가 보다 바람직한 권력 구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의 벤치마킹 사례를 들으면 어디를 들으시겠습니까? 일단 근접한 게 독일하고 근접하고요. 네. 이하고 비슷하게 뭐 포르투갈도 있고 네. 여러 나라가 현재 이 분권형을 표방하고서 권력 구조를 짠 곳이 많기 때문에 네. 여러 나라의 장점들을 취한다면 충분히 우리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어떤 그 민주적 책임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개헌 모임에 참여한 의원들을 좀 살펴보면 민주통합당 일부 의원들이 계시고 또 새누리당의 경우는 이재호 의원, 정몽준 의원, 조혜진 의원 이른바 친이계로 분리되는 분들이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예. 반면에 친박 의원들은 개헌 논의에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내가 듣고 있는데 예. 이 개헌 논의가 자칫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려 때문이라면 네. 개헌 논의는 영원히 시작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개헌 추진 모임에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네. 의원들을 대상으로. 네. 개헌 논의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수가 이미 반수를 넘어섰습니다. 네. 따라서 이 문제는 여야나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헌 논의는 새 정부 출범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게 맞고요. 네. 더 이상 늦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이 정치 일정, 정치적인 상황 이런 걸 다 고려해 봤을 때 예. 이 적절한 개헌 시점은 언제입니까? 올해가 최적입니다. 올해 올해 중으로- 말까지는 개헌 논의를 마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중으로 추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네. 늦더라도 내년 지방선거와 묶어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네. 이 논의를 해나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놓친다면 또다시 여야는 자기들의 정치적인 어떤 이해 득실에 따라서 개헌 논의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네. 이렇게 되면 개헌은 또다시 19대 국회에서 물 건너가게 될 것이거든요. 따라서 새로운 정부 출범과 이게 뭐 여러 가지 발목 잡기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개헌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올해만큼 좋은 시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이 개헌 논의를 이어가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헌 논의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수가 반수를 넘어섰습니다. 네. 이번 주 내로 2월 임시국회 중에 국회 내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에게 네. 개헌특위 설치 요구서를 작성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설치 요구서를 각 의원실에 돌려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나갈 예정이거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 정파의 문제를 떠나 국회가 반드시 추진해 나갈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결단이 있지 않고는 개헌 논의가 뭐 탄력을 받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예. 그렇다면 이 박근혜 당선인에게 이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없습니까? 이전 대통령들의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두 분 다 집권 초에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국정을 운영해 나가다 보니까 중반 말미 부분에 이 개헌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서 그때서야 개헌 논의에 적극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임기 말에는 개헌을 추진할 동력이 전혀 안 생깁니다. 네. 따라서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실 게 아니고 국가의 100년 대기를 위해서 이 새로운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하는 것과 배치되는 일이 아니라 네.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국가적 대사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청취자 질문 하나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예. 0009님 청취자 의견이자 질문인데 개헌 모임보다는 정치 쇄신이 먼저 아닌가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치 쇄신은 네. 정치가 불신받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 불신의 근본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야 간에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무한 투쟁에서 비롯됩니다. 네. 그럼 이 무한 투쟁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바로 대선을 둘러싸고 대권만 잡으면 모든 권력을
독점해버리는 이런 정치 권력 구조에서 기인하는 게 공지의 사실입니다. 네. 따라서 정치 쇄신은 권력 구조 개편을 위시해서 이 정치권의 각종 나쁜 행태를 뜯어고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지 개헌 문제가 정치 쇄신과 별개로 논의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화전을 바꿔서 이 의원님이 속해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 금융정보 분석원이 갖고 있는 금융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내용의 지금 법안이 지금 결의된 것으로 아는데 예. 어제 국회에서 찬반 토론이 있었죠? 예. 먼저 이 법안의 내용과 취지를 좀 전해주시죠. 금융정보분석원, 즉 네. FIU는 모든 금융거래 중에서 고액거래 내지 의심거래 내역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전달받아 분석하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국세청은 지하 경제를 뿌리 뽑고 적게는 3조 원, 많게는 8조 원까지 세원을 발굴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네. FIU의 모든 자료를 통째로 들여다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즉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과세 자료 원본에다가 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얹어서 실시간 그리고 전면적으로 과세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 이 국세청의 지금 요구사항입니다. 네. 그런데 의원님이 지금 이 적극 반대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왜 반대하십니까? 탈세를 뿌리 뽑겠다는 명분에 누가 쉽게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나 국민의 사생활 보호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범죄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전국에 몇십 미터 간격으로 CCTV를 설치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국세청이 내세우는 3조에서 8조에 이르는 조세 수입 증대가 가능하다라는 주장도 네. 선뜻 이게 검증이 안 된 거라 동의하기 어렵고요. 네. 게다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금융실명제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도입된 것입니다. 네. 자칫 잘못하면 금융실명제의 근간을 허무는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현재도 국세청은 FIU에 다수의 직원을 파견해서 고액거래 및 의심거래에 대해서 분석하는데 동참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보완책을 만들어야지 근본적으로 국민의 모든 금융정보를 국세청이 전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국민의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제가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입장이 너무 팽팽해서 예. 부처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는 그런 분위기까지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이라기보다는요. 네. 이 국회에서 국세청이 내세우는 논리에 비추어 볼 때 과연 국민의 사생활 보호가 어느 정도 가치를 갖고 있느냐. 이 가치의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현행 국세청이 FIU에 직원을 파견하는 인원을 네. 더욱더 확대해서 이 고액거래 및 의심거래를 보다 철저하게 분석하는 방식, 그리고 현행 FIU가 사실 업무가 과중해서 지금 조직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FIU 조직을 확대 개편해서 보다 충실한 고액거래 및 의심거래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2시간 전쯤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연설이 있었습니다. 예. 지난 5년 MB 정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그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네. 즉 현실과 평가 사이에 큰 괴리, 이것이 안타깝고 불행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여당으로서 과연 이 MB 정부가 좋은 평가를 받도록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잘했다고 볼 수 없지요. 사실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집권 여당의 역할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네. 집권 여당이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서 동참하고 협조하는 건 맞지만 사실 정부가 일방 독주를 한다든지 특히나 국민과의 어떤 소통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을 때 강력하게 이를 제어하고 무언가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했어야만 하는데
그런 면에서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 점 반성하고 있고 네. 우리 새로운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이 그 정부의 그 성과들이 네. 국민의 평가와 계리돼서 이 정부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정부가 되지 않도록 저희 집권여당 소속 의원들이 노력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엿새 앞으로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이 다가왔는데 예. 아직까지도 이 새 정부 조직 개편안이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새 정부 출범이 조금 어려워질 것,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그 해법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사실 야당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뭐 한도 끝도 없이 물을 수 있겠지요. 네. 선거에서 패배한 집단이 새로운 정부가 깨끗하게 출범하는 것을 도와주지 못하는 게 말이 되겠느냐. 그러나 이거는 매우 중요한 정치 행위이자 네. 새로운 대통령에게 첫 번째로 주어진 과제입니다. 네. 따라서 야당의 체면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안정적인 여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차원에서 우리 박근혜 당선인도 야당과의 협조에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네. 사실 이명박 정부 내내 이 대통령 및 청와대와 이 국회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던 거는 우리 진행자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사실 박근혜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해서 성공적으로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국회 관계, 특히나 야당과의 관계를 단지 국회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네. 따라서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에 있어서 야당의 협조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대통령 당선인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개헌 추진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헤드라인 뉴스 듣겠습니다.